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이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도 부담이 큰 세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예전 같으면 상속세 대상이 아니던 집 한 채도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본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로 수억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증여를 분산해 두거나 상속 구조를 잘 짜두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둘 다 같은 가산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나누고 미리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세를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상속과 증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괜히 증여 얘기 꺼내면 재산 달라고 조르는 것 같아서 하시는데 오히려 투명하게 준비할수록 가족 간 갈등이 줄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께서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부담 없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입니다. 상속증여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에서는 기본 공제로 5억 원이 면제됩니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과 시기 조절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물려주면 세율이 확 뛰지만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10년마다 나누어 주면 3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금과 재산 관리에 관한 알찬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속 재산을 미리 분산해 두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 공제 제도를 살펴봅니다. 상속세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라는 장치를 두어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시고 10억 원 재산을 아내가 전부 상속받는다면 전액 배우자 공제로 처리되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나중에 아내가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도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천만 원씩 공제되며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평생 생활을 고려해 큰 폭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분산 상속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상속 재산 전체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과세 표준이 커지고 세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면 과세 표준이 분산되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면 상속세율이 40% 이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나누어 주면 각각 기본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실질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사망 당시의 시세, 예금은 사망일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산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시세 급등에 따라 상속세가 폭탄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일부 전환해 두면
세금 계산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조건이 까다롭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공제를 꼼꼼히 챙기고 재산을 적절히 분산하며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상 상속이 발생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을 때 조금씩 나누어주면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라는 또 다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10년마다 이 한도를 활용하면 여러 차례 나누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또 5천만 원, 다시 10년 뒤 또 5천만 원을 주면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한 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 분산은 증여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증여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면 6억 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재산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12억 원일 때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상속 시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주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작지만 손주가 많다면 각자에게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대 생략 할증과세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므로 금액이 크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 증여는 학자금이나 생활비처럼 실제 사용 목적이 뚜렷할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 시 꼭 챙겨야 할 또 하나는 자금 출처 소명입니다. 세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가 발생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만 잘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활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집 한 채를 통째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증여하면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거나 현금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증여는 반드시 미리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60대부터는 증여 계획을 세우고 10년 단위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단순히 세금 절약을 넘어서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 마련 자금, 창업 자금, 교육비 등 자녀가 필요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방식으로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단위 한도를 활용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며 무엇보다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자산 형태가 부동산이죠.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중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급등했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 팁은 시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증여를 하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 한 채 전체를 증여하기보다는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 표준을 나눌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고 자녀에게 나머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은 평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면 복잡한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 없고 자녀가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상속 시 공제를 활용하기 좋은 자산입니다. 주식은 평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상속 시점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고려한다면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명보험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보험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처리됩니다. 물론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원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세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검토할 만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금 부담뿐 아니라 상속 분할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금융자산이나 보험으로 바꾸어 두면 세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분배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은 시기와 지분 분산, 현금은 단순한 증여 수단, 금융자산은 상속 공제 활용, 보험은 세금 대비와 유동성 확보. 이 네 가지가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각 자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이고 가족에게 더 많은 가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과 절세 전략, 그리고 자산별 맞춤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하고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에 달해 상속세 폭탄이 걱정되던 상황이었죠. A씨는 미리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10년 뒤 다시 증여를 진행해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사망 시점에 상속 재산은 줄어들었고 상속세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미리 자금을 받아 주택 마련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별도의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은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였고 자녀는 둘이 있었는데 상속세로 수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자산이 없었던 탓에 자녀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야 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 결국 가족 모두가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리 계획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세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편법 증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명의만 바꾸어 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쓰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법은 생각보다 꼼꼼하기 때문에 꼭 정식 절차를 거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증여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큰 금액의 아파트를 사거나 예금을 입금받으면 세무서는 자금 출처를 바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간 불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화합과도 직결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왜 그렇게 나눴는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세금보다 더 큰 갈등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조항도 복잡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상속증여 절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고 남은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쌓은 재산을 가장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